네, 이 시간에는 NGS 데이터를 게놈에 매핑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이 강좌에서 사용할 세 가지의 논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논문, 2010년도에 Briefings in Bioinformatics에 출판된 논문은 NGS 데이터를 매핑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에 대한 서베이가 되겠고요. 두 번째 논문, 2009년도에 나온 바이오인포메틱스에 출판된 논문은 BWA 프로그램에 대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2012년도에 바이오데이터 마이닝에 출판된 논문은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들이 어떤 서로 성능이 어떤지를 비교하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NGS 데이터를 매핑하기 전에 그 시퀀스 얼라이먼트의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블라스트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빨간 서열이 지금 쿼리 서열일 텐데요. 쿼리 서열에 대해서 블라스트는 11머씩 슬라이딩을 해 가면서 이 쿼리 서열에서 있을 수 있는 11머의 종류를 모두 룩업 테이블이라는 형태로 룩업 테이블이라는 일종의 딕셔너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딕셔너리는 이제 사이즈는 11머가 될 수도 있고 최소한 7이고요. 또한 이제 좀 더 큰 그런 사이즈를 사용하는 메가블라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메가블라스트의 경우는 이제 훨씬 더 긴 워드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특히 시퀀스가 지놈에 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상황일 때 시퀀싱 에러를 제외하고는 같은 종이기 때문에 약간의 SNP와 같은 베리언트만 있는 그런 경우에 아주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메가블라스트를 NGS에 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NGS 전용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라스트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 쿼리 서열에 대해서 한 베이스 배씩 슬라이딩을 하면서 특정한 윈도우 사이즈에 해당하는 워드 리스트를 쭉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진 워드 리스트를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읽어가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워드가 어디서 발견되는지 찾고 그 찾아진 그 워드의 좌우로 얼라이먼트를 익스텐전을 해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익스텐 하다 보면 미스매치가 발견될 수가 있겠죠. 미스매치가 발견되면 일시적으로 스코어가 드랍될 수 있지만 그걸 지나서 또 계속 익스텐션 했을 적에 계속 매치가 일어난다면 스코어는 다시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스코어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찾아서 그것을 이제 MSP라고 이제 블라스트 아웃풋에서 보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라스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워드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중간 워드 사이즈보다 더 자주 일어나는 이런 미스매치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죠. 특히 이제 시퀀싱 에러라든지 SNP들에 의해서 이런 이제 베리언트가 생길 때는 잘 매칭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스페이스 CD가 되겠습니다. 스페이스 CD는 같은 11머를 쓰더라도 중간중간에 n을 적절한 위치에 넣어서 이제 네 번째라든지 여섯,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열 번째 위치에다가 n을 넣어두고 이 자리는 어떤 염기가 와도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스페이드 CD를 쓰게 되면 훨씬 더 센시티브한 그런 이제 서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제 NGS 매핑에 도입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일랜드라든지 소업 이런 프로그램들이 슈림프, 블라트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블라스트와 차이가 나는 것이 쿼리를 이렇게 스페이스 CD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게놈 시퀀스 자체를 이렇게 CD를 만들어 놓습니다. 게놈 시퀀스에 대해서 스페이스 CD를 해서 룩업 테이블을 만들어 놓게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핑해야 될 쿼리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수억 개 되니까 이런 이 딕셔너리 만드는 것은 게놈 시퀀스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쿼리를 검색하는 그것이 이제 그 블라스트와는 이제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블라스트에서는
쿼리에 대해서 seed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각 쿼리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읽음으로 인해서 이제 검색 어느 데이터베이스 어느 서열에 맵핑되냐를 찾아내는 데 반해서 저희는 쿼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게놈에다 매핑할 때는 게놈을 인덱싱하고 거기에 이제 쿼리를 매칭하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갭드가 있고 언갭드가 있고 갭드가 있습니다. 시퀀스 상에 갭이 들어갈 수 허용하는 것들이 있고 그걸 허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언갭을 하게 되면 속도가 좀 빠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반면에 또 인서션이나 딜리션에 의해서 갭이 생길 경우에 그런 것은 이제 미스할 그런 찬스가 높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부류의 프로그램들은 이제 seed를 하고 나서 시퀀스 A하고 B가 seed가 됐을 때 그 seed를 이제 연결 이런 방식으로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seed를 연결해서 일종의 글로벌 얼라이먼트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이제 노브 얼라인이라든지 CLC라는 이제 커머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LC 지노믹스 워크벤치에 있는 커머셜 프로그램 또는 슈림프 이런 것들이 이런 계통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BWA를 비롯한 프로그램들인데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인데 이것들의 공통점은 이제 서픽스 트리라는 서픽스라는 새로운 이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구조에 기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어떤 서열이 있을 때 서열의 뒷부분에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서픽스, 앞쪽에 나는 걸 프리픽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프리픽스, 서픽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왜 이것이 유용하냐면 게놈 서열에는 이제 반복 서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게놈 서열을 인덱싱해서 딕셔너리, 해시 테이블을 만드는 그런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검색하고자 하는 쿼리 서열이 반복 서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반복 서열이 있는 모든 위치들을 다 검색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블라스트에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반복 서열인 부분을 이제 마스킹 해놓는 그런 방법을 쓰긴 하죠.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아무튼 이 해시 테이블을 이용할 때는 이제 반복 서열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픽스 트리로 게놈 서열을 저장하게 되면 반복적인 검색을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리피트한 부분은 해시 테이블의 한 곳에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inexact match, 만약에 베리에이션이라든지 시퀀스 에러에서 미스매치가 조금 있을 때는 그런 것은 이제 exact match를 여러 번 반복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검색 속도가 지리 서열의 길이에는 이제 비례하지만 게놈 서열의 길이와는 무관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게놈이 1기가짜리든 2기가짜리든 3기가짜리든 관계없이 게놈은 서픽스 트리에다가 자동화 해놓고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이 특징이 이제 지리 서열에만 속도가 이제 관련이 있다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버로우 휠러 얼라이너 BWA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GOOGOL이라는 게놈 서열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GOL 세 가지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 게놈 시퀀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프리픽스, 다시 말하면 앞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워드를 얘기합니다. G 혼자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하면 GO가 되었고, 세 번째 가면 GO, 네 번째 거까지 하면은 GOG, 다섯 번째까지, 여섯 번째까지 이렇게 총 6가지의 그 프리픽스가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성된 프리픽스를 제가 이렇게 이 순서로 나열한 것은 이것을 이제 소팅한 것이 되겠죠. 제가 이제 소팅을 앞에서부터 했다기보다는 이제 사실은 이 맨 마지막 글자에 따라서 소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글자를 소팅하고, 자, 이 앞에다가 이제 꺽쇠를 붙입니다. 이거 시작이라는 뜻이죠. 서열의 시작 부위라 프리픽스라는 의미에서 꺽쇠를 붙이고, 자, 요것을 이제 G로 끝나는 거, O로 끝나는 거, L로 끝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또 그룹핑할 수가 있겠죠. 그 세 가지 그룹에 따라서 G로 끝나는 것들을 여기다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 이제 O로 끝나는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L로 끝나는 거 하면은 이제 이런 식의
트리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prefix trier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이 바로 이제 다시 말하면 이 왼쪽에 있는 복잡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의 경우에 만약에 이제 저희가 LOL이라는 쿼리를 찾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을 때 이제 맨 끝에 있는 글자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미스매치를 하나 정도는 허용한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점선을 따라서 검색을 해 가는데요. 자, 만약에 첫 번째가 L인데 L을 찾는 건데 G가 나왔죠. 그러면 하나 정도 미스매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그 다음은 O죠. O인데 그거는 우리가 찾는 두 번째가 O니까 맞죠. 그래서 히트가 됐습니다. 매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맨 앞에 있는 글자는 O죠. 근데 여기는 우리는 L이니까 지금 여기서도 틀리고 여기서 틀렸죠. 두 번 틀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히트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백 해가지고 이 G를 따라서 간 거에서는 매치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O를 따라가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여기는 O인데 우리는 L이죠. L이니까 미스매치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다음에 G인데 저희는 O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 틀려요. 그러니까 이미 미스매치가 두 개가 됐으니까 이쪽 라인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그러면 이 옆에 라인으로 가서 OO가 되죠. OO는 두 개까지 하나, 여기 L하고 OL이니까 미스매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O까지는. 근데 그 다음에 또 G예요. G니까 맨 앞에 L하고 G하고 틀리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도 이미 두 개가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밑으로 안 가고 컴백해서 이번에는 이제 이쪽 L로 오게 됐습니다. L 브랜치, L은 이제 맨 끝에 L하고 맞으니까 괜찮죠. 그럼 그 다음으로 갔더니 이제 O예요. O도 마찬가지고 매치가 됐죠. 그 다음에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G인데 저희는 L이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 하나 미스매치가 됐으니까 이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LOL에 미스매치 하나 정도 허용하는 것은 여기 GOL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GOL이 여기에 이제 1,1 이렇게 써 있죠. 각각 노드마다 이게 글자들이 써 있는데 이 글자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가 이제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GOGL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왼쪽 그림에서는 이제 그 prefix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꺽쇠를 표현했는데 이쪽은 suffix라는 의미에서 달러를 붙이게 되겠습니다. 달러를 붙인 다음에 그거를 한 칸씩 퍼뮤테이션, 로테이션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 G는 맨 앞에 있는 것이다. 제로 번째. 그 다음에 O가 첫 번째, 요도 두 번째, 요 G는 세 번째, 요거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위치에 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포지션이 되는 것이고요. X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소팅을 하게 됩니다. 소팅을 하게 되면 이 달러가 제일 작은 글자라고 표현해서 달러가 맨 위에 오고 그 다음에 GG, L, O가 세 개가 오는데 GG 경우에도 그 다음이 O까지 갔죠. 그 다음에 여긴 L이고 여기 O니까 이게 이거보다는 먼저 오겠습니다. 그리고 O가 같아도 그 다음에 G, L, O 순서로 이렇게 소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새로 인덱스가 되고요. 0, 1, 2, 3, 4, 5, 6이 되고 이 앞에 숫자는 이 오리지널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G를 시작하는 것은 여기 6번이었잖아요.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금 요 11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요 11이라는 거는 이 소팅 된 거에서 첫 번째 위치다. 요 1에 해당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이제 5라 있으면은 이제 5 다섯 번째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 다 3, 3 이런 거 말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1, 2라고 되어 있잖아요. 1,2. 1,2는 이 G가 1하고 2 사이에 여기 두 군데 있다는 겁니다. 요거 두 개가 이 G로 시작하고 요것도 G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1하고 2가 G로 시작한다 해서 여기 1,2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두 개 숫자가 같은데 1,2가 있죠. 또 여기 4,6이 있죠. 4,6은 4번에서 6번 전부 5로 시작하죠. 그래서 요 5로 시작한다 해서 요거는 4,6입니다. 그리고 0,6은 모든 걸 다 표현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 1,1이니까 이 GOL이 여기 있죠. 근데 요거는 오리지널 시퀀스에서 세 번째 위치, 그러니까 제로부터 0, 1, 2, 3 거기에 있는 것이 바로 GOL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prefix trial을 이용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퀀스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모식적인 방법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려면 이 트라이얼을 메모리에다가 저장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은 아마 이 시퀀스 길이의 제곱의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소위 그 BWT라는 것을 이용한답니다. BWT는 뭐냐면 지금같이 이렇게 소팅을 했을 때, 이 오리지널 포지션의 그 포지션을 기억을 하고요. S 값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 스트링의 맨 끝에 오는 글자, 이 맨 끝에 오는 글자를 이제 BWT라고 그러는데, L5 달러 OOGG, 이 스트링을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풋된 서열의 길이에 비했을 때 제곱으로 늘어난, 메모리가 제곱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리니어하게 늘어나겠죠. 오리지널 서열도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BWT 된 서열도 한 번 있어야 되고, 또 포지션을 한 번만 기억하면 되니까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리니어하게 늘어나지 제곱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BWT라는 그런 변환을 통해서 포지션과 그 다음에 그 BWT 된 시퀀스를 가지고 저장을 한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GOL이라는 문자를 찾는다면,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L이 어딘가를 찾습니다. L이 여기 있죠. L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뭐 소팅된 것 중에 세 번째고, 여기는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 L의 BWT는 5예요. 5. 다시 말하면 이 5라는 거는 바로 그 L보다 원래 앞에 있는 시퀀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5는 이 BWT 중에서 두 번째 5예요. 여기 첫 번째 5가 있고 여기 두 번째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5가 해당하는 이 시퀀스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5 중에서 두 번째 5, 요것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의 또 BWT는 G니까 G가 되겠습니다. G인데 이 G는 첫 번째 G죠. 그래서 첫 번째 G, 여기 보면 G가 여기 1하고 2에 있었죠. 1,2. G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G, 여기다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GOL, 요것이 3번입니다. 3번이니까 오리지널 시퀀스에서 요 네 번째 위치에 오는 GOL이 네 번째서부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글자가 바로 우리가 찾는 GOL이 있었던 자리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쓸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BWT라는 것은 오리지널 원래 서열의 맨 앞에 있는 것보다 바로 앞에 있었던 서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열 중에서도 두 번째를 찾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바로 이 같은 오지만 결국은 그 두 번째 그 시퀀스에 따라서 소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거를 찾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이제 DNA 시퀀스 ATGC에다가 적용하고 또한 리버스 컴플리멘트까지 고려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BWA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런 BWA와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그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는지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페어드 엔드 시퀀싱 한 거하고 싱글 엔드 시퀀싱 한 거의 그 퍼포먼스 차이와 또한 그 갭드 얼라인을 할 거냐 언갭드 할 거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밑에 세모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노보 프로그램을 가지고 페어드 엔드로 시퀀싱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매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잘못 매핑되는 리드가 늘어나겠죠. 근데 가장 그래도 퍼포먼스가 성능이 제일 좋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가장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탠다드가 될 것이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 노버 얼라이먼트는 이제 그 게놈 시퀀스를 해시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적절한 프로그램이 아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일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근접하는 게 이제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거죠. 플러스는 갭을 허용하고 페어드 엔드 시퀀싱으로 BWA를 했을 때 비교적 여기에 근사한 값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같은 갭을 갖고 있더라도 페어드 엔드를 안 쓰고 싱글 엔드를 쓰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약 10배만큼 많은 그런 롱리 매핑된 그런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싱글 엔드보다는 페어드 엔드가 양쪽에서 그 컨스트랜트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 properly mapped 이런 개념이 드라이브 됩니다. properly mapped라는 거는 이제 페어드 엔드의 양쪽 끝이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매핑이 되고 적절한 거리를 띄고 있는 경우가 이제 properly mapped인데 그런 필터링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매핑을 이제 많이 이제 제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무리 갭드 매핑을 해도 싱글 엔드를 쓰면 이제 그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롱리 맵드된 리드가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더구나 이 같은 싱글 엔드의 경우에도 만약에 갭을 안 쓰고 언갭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잘못된 매핑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BWA SW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스미스 워터만을 쓰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BWA를 할 때 스미스 워터만 다이내믹 프로그램을 써서 갭이 있는 것을 이제 적절히 찾아주는 그런 방법론이 되는데요. 이 갭드 P보다는 이제 갭드 SE P보다는 당연히 떨어지고요. 갭드 SE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갭드 SE도 BWS 스미스 워터만 버전에 상당히 근접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스미스 워터만보다는 이제 나쁘죠. 근데 이 스미스 워터만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프랙티컬한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갭을 허용해야 되고 그다음 페어드 엔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실험을 이번에는 이제 SMP를 콜링을 했을 때 그 잘못된 false positive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봤을 때도 맨 밑에 노버 엔드 데이터가 제일 성능이 우수했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BWA를 갭을 허용하고 페어 엔드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유사한 그런 노버 얼라인과 유사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미스 워터만 BWA 스미스 워터만이 또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이제 갭을 사용하지만 싱글 엔드를 하게 되면은 성능이 조금 나빠지고요. 그리고 네모는 뭡니까? 네모는 세모하고 네모가 있는데 세모는 언갭을 하게 되면은 이 싱글 엔드를 갖다 언갭을 하면은 굉장히 남이 false positive가 많아지죠. 잘못 매핑된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GATK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제가 이 강의에 다루지 않았지만 거의 스탠다드로 쓰고 있는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아주 방대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육용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 강의 시간 다루지 않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많이 쓰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이 GATK를 쓰게 되면은 특히 이제 일단 한번 매핑한 리드가 혹시 주변에 인델 같은 것이 있는 걸 고려해서 다시 한번 스미스 워터만처럼 매핑을 좀 임프루브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미스 워터만 한 것만큼까지는 안 되죠. 그렇지만 이게 싱글 엔드를 그냥 한 것보다는 훨씬 좀 좋아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베이스 퀄리티를 각 베이스마다 퀄리티 스코어가 있죠. 퀄리티를 사용하는 거와 사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노버와 마크라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인데 지금 퀄리티를 사용한 거와 퀄리티 사용하지 않은 거 확연히 차이가 나죠. 또 마크의 경우에도 퀄리티를 사용한 것이 퀄리티를 사용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베이스마다 퀄리티 스코어인데 그거를 잘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GATK라는 소프트웨어는 그 베이스 퀄리티를 표준화하는, 퀄리티가 약간 바이어스가 된 형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정하는 그런 알고리즘도 갖고 있는 매우 우수한 패키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연구 현장에서는 이 GATK를 이용해서 베이스 퀄리티도 커렉션을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주변에 인델이 있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false positive misalignment를 해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보정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SMP를 콜링할 때도 이 GATK는 좋은 알고리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GATK 하나로 상당히 많은 일을 NGS에 가는 게 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BWA의 그 어떤 그 테스트를 해봤을 때 싱글핸드 데이터가 지금 일루미나 시퀀싱 데이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68 베이스 페어 리드짜리인데요. 두 개가 차이 나는 거는 이제 하나는 퀄리티가 끝까지 잘 괜찮은 거고, 하나는 뒤에 가서 퀄리티가 굉장히 나빠지는 그런 데이터 세트가 있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벤치마킹 해봤을 때 이 BWA가 있고 같은 그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SOAP2라는 이제 중국에서 나온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나온 보타이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버러 휠러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하는 것이고, 노버 얼라인은 이제 해시 테이블 기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덱스 타임이 이제 이런 그 서픽스 트리, BW 버러 휠러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하는 것들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노버 얼라인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네요.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얼라이먼트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이쪽이 훨씬 더 짧고 이쪽이 긴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리드 얼라인 된 퍼센티지는 성능은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두 개의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퀄리티가 좋은 데이터와 좋지 않은 데이터가 있을 때 각각을 트림을 안 하느냐 했느냐에 따라서 또 성능이 성과가 많이 틀립니다. 트림을 안 했을 때의 매핑되는 비율이 70%대인데 반해서 트림을 하고 나면 이것이 이제 그 80%에서 90%까지 그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퀄리티가 나빴을 때는 그 상황이 훨씬 더 드라마틱한데요. 퀄리티가 나빴을 때도 트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약 40% 정도, 40% 전후의 그런 매핑률을 보이는 거에 반해서 트림을 하고 나면 이것이 거의 70% 이상으로 증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게놈 얼라이먼트에 대한 알고리즘과 함께 그 소프트웨어들의 성능 벤치마킹 테스트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